자, 233번입니다. 1번. 자, 법원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유예 기한을 2년으로 했습니다. 그 선고와 함께 그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는데, 집행유예가 2년인데? 집행유예가 2년인데? 근데 보호관찰. 관찰은 5년이나 쫙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 이게?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집행유예 끝난 다음에도 보호관찰을 계속 감찰관이 막 붙어 다닌다는 건데 안 되죠. 그래서 보호관찰은 언제 해야 됩니까? 집행유예 기간 내에서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집행유예 풀어주고 나서도 집에 가라 풀어주고 나서 그동안만 딱 감찰하는 거예요. 넘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233번에 4번입니다. 62조의 2의 규정에 따라서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명했을 때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이 자식 봐라 이거 너 내가 집에 잘 있으라 그랬지 위반하고 정도가 무겁네 이거 정도가 엄청 무거워 너 취소를 해야만 된다? 그러면 무거운 때가 있고 가벼운 때가 있고 아니 손 안 쳐지는 건데 그죠? 자, 무거운 때가 있고 가벼운 때가 있어. 그럼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건데 무거운 때, 가벼운 때 애매할 때가 있잖아. 애매할 때 어떻게 해? 그래서 한다가 아닌 거예요. 할 수 있다지.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거운지 가벼운지에 따라서 취소가 되기도 안 되기도 하니까 무거운지 안 돼, 가벼운지를 판단해 봐서 무거우면 취소하고 내가 볼 때 가벼운 것 같으면 취소 안 할 수도 있고 재량으로 해놔야지 그러니까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따지니까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선생님 그러면 이거 취소한다도 있던데 그건 또 뭡니까? 그래서 이제 반드시 취소를 해야 되는 건요.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거는 결격서에 발각될 때 그 집행유예를 결격서가 발각이 됐을 때 그때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때 이건 무거운지 가벼운지 봐야 되잖아. 꼭 항상 취소할 수가 없지. 그래서 내가 봐서 임의적으로 무거운지 아닌지 내가 판단해 봐서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무거우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그게 임의적인 거예요. 되게 달라집니다. 근데 결격사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 옛날에 이제 죄를 지은 확정 판결 전력이 있으면 딱 결격사유거든요. 이건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도록 취소를 합니다. 달라져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틀린 겁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239번에 3번입니다. 자,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람이 그 유예 기간이 집행유예가 경과됐네. 저 사람이 이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4년의 기간이 경과가 됐어요. 그러면 선고를 받은 사실은 있어요, 없어요? 선고받은 사실은 있죠. 이게 범죄의 경력입니다. 경력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집행유예 기간이 딱 경과하고 나면은 저 선고를 어떻게 됩니까? 효력을 없애주죠. 그럼 전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권은 말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선고유예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 선고유예 결격사유를 보면은 자격정지 이상 전과라고 되어 있는데 법의 전과라고 되어 있는데 판례는 이거를 경력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경력이라고. 그래서 경력자는 선고유예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력이 있죠? 그 선고유예를 못한다가 됩니다. 근데 집행유예 결격사유는 전과거든요. 전과 있어요, 없어요? 전과 없잖아. 집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범죄에 경력 있는 자 해당한다가 되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자, 뭐라고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다음에 집행유예 끝나면 집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다고. 근데 집행유예가 경과된 다음에 선고유예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통인 결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240번입니다. 자, 벌금 선고유예 가능합니다.
근데 벌금에 관한 집행유예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집행유예 벌금은 뭐 액수에 상관이 없는 건가?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500만 원 이하입니다. 500만 원 이하일 때만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그 벌금 선고유예는 그 액수 제한 없어요. 근데 집행유예는 500만 원 이하만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자, 241번에 3번. 자, 보호관찰도 집행유예 기간 내에 있었는데요. 보호관찰도 집행유예 기간 내에 있었죠. 그럼 사회봉사 수원 명령도 집행유예 기간 내에 해야만 되는 겁니까? 그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사람이 사회봉사활동 500시간을 받았는데 집행유예 4년 동안 300시간만 봉사활동을 끝냈고요. 지금 현재 200시간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300시간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남은 200시간 없어지는 거예요? 500시간이라며. 근데 300시간하고 기간 내에 다 못 끝내면 200시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집으로 지워버렸네. 없어집니다. 그래서 기간 내에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기간 내에 못 끝내는 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집니다. 자, 그다음에 242번에 4번 있죠? 이거 그 집행유예랑 가석방이랑 실효제도가 똑같아요.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유예랑 가석방이랑 실효제도 똑같아요. 금, 고, 중, 실 효과됩니다. 자, 금, 고 이상, 고, 이로 기간 중에 범한 실형을 받아서 효가 뭐죠? 효력 상실. 이렇게 됩니다. 벌금형 됩니까? 금고 이상이라니까 벌금 안 돼. 과실범 돼요? 고의라니까 과실 안 된다고. 집행유예 됩니까? 안 되죠. 실형해야 된다고. 취소입니까? 효력 상실이라니까 효력 상실. 그죠? 취소 아니에요. 틀렸죠? 금고중 실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징역 12년 확정된 사람이 12년 확정돼 가지고 막 시효가 막 다 경과돼 버렸네. 시효가 경과됐으면 완성돼 버렸네. 그죠? 경과됐으니까 완성됐겠지. 시효 완성됐으니까 경과되면 완성됐겠지. 근데 중간에 외국 나가 있었네. 외국 나가 있어서 외국. 그러면 이게 기간이 경과가 다 안 된 거잖아. 3년 동안. 완성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죠? 입니다. 뭐 자세한 15년까지 외울 필요 없는 것 같고 그 정도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 경찰 채용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형벌 계산이 나왔어요. 예전에 우리 한 10년 전에 순경 시험에서 누범 형벌 계산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누범은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심신미약이랑 같이 이제 하는 게 나왔어요. 아주 가장 기본적인 형벌 계산입니다. 자, 중상해죄가 1년에서 10년 이하예요. 1년에서 10년 이하가 이제 법정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중 감경 사유가 심신미약이 이제 법률상 감경이고요. 누범 가중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가중 감경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각, 특, 누, 법, 경, 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심신미약이 법률상 감경 사유고 누범 가중이 이렇게 있죠. 법률상 감경은 절반 감경하는 거고 누범은 2배 가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중을 할 때에는 상한만 가중하죠. 상한만 가중합니다. 그래서 1년은 가중하지 말고 그대로 1년이고 상한만 곱하기 1을 해요. 그래서 20년 됩니다. 끝.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법률상 감경을 해줘야 되는데 법률상 감경을 할 때에는 요 상한과 하한을 둘 다 절반씩 감경해 주는 거예요. 감경. 그러면 1년의 절반은 6개월, 20년의 절반은 10년 해서 처단형이 이제 완성됐죠. 6개월에서 10년이 처단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최하는 징역 6개월이 맞다, 틀리다? 맞다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 이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강의를 한번 쭉 다 들었죠.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 강의를 들으세요. 이번에는 그 문제 화면에서 자기가 문제를
OX를 꼭 풀고 맞았나 틀렸나 그 다음 확인 해설 들으시면서 이렇게 두 번째 자기가 풀어보고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언제까지 들어야 됩니까? 뭐 100번씩 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계속 반복해 들으시면서 문제를 봤을 때 하나도 빠짐없이 100점이 딱 나올 때 그리고 딱 보면 키워드가 바로 딱 보일 때 그때까지 봐야 되니까 최소한 5번은 보셔야 될 거예요. 아마 5번은. 아시겠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총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강론 들어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